안녕하세요. 트렌드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, 오늘은 최지혜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AI로 인해 벌어지는 어떤 변화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. 특히 요즘 출판계에서 이른바 딸깍 출판 논쟁이라고 하는 게 벌어지고 있다고요.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데요. 어떤 의미인가요? 요즘에 그 AI 기술이 빠르게 발달을 하면서 이 출판 분야에서도 AI 활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.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하루 수십 권씩 책을 만들어내는 출판 방식을 이른바 딸깍 출판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새로운 논쟁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딸깍 한 번이면 순식간에 책이 만들어져 버린다라는 거군요. 딸깍 출판은 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클릭 몇 번만으로 원고를 만들고 또 최소한의 편집만을 거쳐서 책을 출간하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. 컴퓨터 마우스를 클릭할 때 소리 나는 그 딸깍 소리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실제로 한 출판사는요, 약 1년 사이에 9,000권에 가까운 책을 출간을 했다고 해요. 그래서 큰 논란이 좀 되었는데요. 하루에 20권에서 25권 정도의 책이 만들어진 셈입니다. 진짜 많은 양이네요. 일반적인 출판 속도랑 비교하면 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죠? 일반 책은 기획부터 집필, 편집, 교정까지 사실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요. AI를 활용을 하면은 기획, 번역, 요약, 집필 과정이 자동화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생산 속도가 크게 빨라지는 것이죠. 이러한 출판 방식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요? 일부 출판사들이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적지 않은 규모의 납본 비용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, 이런 의문을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.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출판물을 납본을 받고요.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납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. 이 점을 악용해서 낮은 품질의 AI 출판물을 대량으로 출간을 하고 납본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,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. 논란이 커지자 한 출판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. 우리는 단순히 책을 많이 출판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AI 기술 발전에 우리가 기여를 하는 게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또 출판 과정에서 AI가 아닌 사람의 노동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 좀 반박을 했어요. 초안 기획과 구상을 설계한다거나 교정 등 모든 단계에서 인간의 작업이 상당 부분 투입이 되고 있다, 이렇게 주장을 했고, 많은 논쟁이 있었던 이 납본비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납본을 통해서 받은 보상금이 0원이다 라면서 이 납본 보상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, 이렇게 밝혔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. 많은 독자들이 책은 여전히 좀 전문성과 깊은 사고가 담긴 그런 매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AI가 주도해서 만든 책이 많아지면서 이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 AI가 고전 문학을 번역을 한 거예요. 근데 이 글에서 스불제라거나 알바노라거나 이런 인터넷 신조어가 등장을 한 거죠. 고전 문학에서. 네, 맞습니다. 또 어떤 책에서는 기초적인 국어 문법 설명이 틀렸다거나 아니면 고전 작품 제목을 잘못 번역하는 그런 사례도 좀 발견이 됐습니다. 이런 오류 때문에 독자들은 AI를 활용한 출판의 책이 질이 너무 낮다라는 좀 비판과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AI 출판이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아니냐, 이런 의견도 사실은 있어요.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AI 출판을 전면에 내걸고 활동하는 출판사도 등장하기도 했습니다. AI 출판에 대한 출판계 안팎의 좀 다양한 입장들이 SNS에 좀 올라오고 있고요. AI 출판을 이 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사회적인 합의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AI 출판이 사실 출판 시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일부 AI 전자책이요, 대학 도서관 자료로까지 들어간 사례가 보도가 되고 있어요. 전문가들 지적으로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오류가 많은 자료가 학술 자료처럼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. 사실 AI로 만든 책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.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이 출처를 검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거죠. 그건 진짜 문제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연구의 기반은 검증된 이런 참고 문헌에서 쌓아져 올려가는 건데, 진짜 확실히 문제인 것 같은데요. 독자들의 그런 반응은 이런 AI 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? 일부 독자들은 이 AI로 만든 책을 피해야 된다,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AI로 만든 책을 피하기 위한 출판사 목록을 공유하면서 이 블랙리스트까지 만드는 사례도 있습니다. 출판사들이 과거에 어떤 책들을 좀 집필을 하고
출간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책을 고른다는 건데요. 또 어떤 독자는 이제 책은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의 매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AI 책을 출간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되면은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말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처럼 이 독자들의 피로감과 좀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거 100% 사람이 만든 책이에요 라고 인증해주는 스타트업까지 나타났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니즈 같은 게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AI 출판을 하는 이 출판사들 입장에서는 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?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AI 활용 자체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냐,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, 이제 이런 입장이고요. 또 AI가 모든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기획이나 구성 검토 과정에서 사람의 역할이 반드시 들어간다. 그래서 완전히 자동화된 출판은 아니다. 뭐 이런 입장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.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AI를 쓰는 이런 출판 시장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? 사실 막을 수는 진짜 없을 것 같긴 한데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사실 완전히 막기는 좀 어렵다, 이런 의견들이 좀 많고요. 이제 이미 많은 작가들도 집필 과정에서 AI를 보조 도구로 좀 활용하고 있다, 이제 이런 어떤 의견을 피력하시는 작가님들도 많이 계세요. AI가 이미 창작 과정에 들어와 있다,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일 수 있죠.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이 AI 사용 자체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걸로 보이고요. 현재 논의되는 핵심 과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. 이 첫 번째는 AI 저작물 표시를 하게 만드는 거고요. 또 출판물의 검증과 품질 관리하는 좀 제도나 체계를 마련은 해야 되겠고요. 또 AI 창작물의 법적, 제도적 기준을 좀 마련을 하는 겁니다. 근데 AI 발전이 워낙 이제 급속도로 빠르기 때문에 사실 이 제도 같은 게 뒷받침이 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. 특히 AI 저작물의 뭐 저작권 문제라거나 납본 제도의 문제라거나 시장 유통 문제 등이 서로 다른 정책이나 다른 영역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좀 통합적인 어떤 정책이나 문화 체계 이런 것들이 좀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AI로 인해서 산업들이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딸깍 출판 논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귀한 말씀 해주신 최지 박사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